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형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작성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동서양 미술사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미술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한 미술사의 작가나 작품 중에 선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작가 소개를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듯이 그 시대 구분에 의해서 그 작가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다음 작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 4번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그 작품을 그 소개할 때 그 일반 방법을 찾아보면 이제 일반 그 미술사 사전이나 아니면 뭐 그 아마 미술사 사전 또는 다른 사전이나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어, 내용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는 매우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이 작품을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그 초대전 어, 미술관 같은 데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논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5번이 우리가 이제 그 루펜스의 조형 분석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분석을 하고 나중에 자신이 느낀 점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의 샘플로 신윤복에 대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화원이고 보아서라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국립미술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뭐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인도, 단오도, 선유도 같은 것이 있고 풍속화를 비롯해서 산소화 같은 거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김홍도, 조선 후기 김홍도와 꼭 그 두 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참신한 색채와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주로 했고 낭만이나 애정을 다룬 풍속화에 능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데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그리고 그 상황을 포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인물들을 표현하는 것이 김홍도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좀 더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단오 풍경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고요. 단오날 이제 기생들이 물가에 나와서 이제 머리를 감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인터넷 발췌를 해봤는데요. 뭐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이 아름다움. 요거는 이제 신용복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과 아름다운 채색을 주로 하였으며 매우 세련된 감각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러니까 고루하지 않고 정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 어, 미술 자기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요 조선 후기의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하여준다. 요 멋이라는 것이 이제 신용목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소재의 선정이나 포착, 구성 방법, 인물들의 표현 방법 이런 그림을 보면 느낄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가 화면에서 보이는 요소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선 구도, 호선 구도와 정광형 구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게 봤고요. 메인 구도라고 보고 수평 수직 구도, 그 다음에 반복, 그리고 사선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원근법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본 것, 정광형 구도, 사선 구도, 그리고 수직 구도,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반복을 통한 수평 구도, 반복과 비슷한 크기의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수평되는 구도, 그리고 채색, 중앙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뒤에서 보면 정광형 구도의 특징이 원근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근경, 요 꺾이는 부분이 앞부분이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되고요. 이 호선 구도는 강한 이제 운동감과 그런 걸 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런 느낌이 어,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상승감과 엄숙함, 단정함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수직 구도를 주고요. 어, 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 수직 구도의 느낌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수직 구도가 있는데 그 상승감과 엄숙함, 그러니까 그림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다소 풍자적인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 구도를 이용을 해서 단정함,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풍기는 느낌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평 구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동감, 비슷한 크기가 3개 이상 반복이 되면서 수평 구도와 재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넓은 구도가 여백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소 많은 소재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구도에서 통일성이 중요한데 통일감을 색깔로 물론 동양적인 이 색깔로 안정감을 잡아준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적인 브라운색으로 전체적인 통일감과 안정감을 준다. 주인공 채색은 화면 중심으로 보여준다. 네. 그 정광형 호송 구도를 통한 강한 운동감이 있는 원근을 구분하는 화면 공간을 보여준다. 좌우측 인물을 수직으로 배열함으로써 상승감과 엄숙함, 단정함을 준다. 수평 구도는 전체 화면이 안정감과 율동을 준다. 우측 여백은 다소 복잡한 구도를 안정감 있게 구성해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조형 분석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 내용과 제가 본 느낌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여러분은 그 본인의 이제 소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형식만을 우선 한 거고요. 이제 그 신용복의 다른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앞에서 본 그림은 다소 복잡한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반복 이런 걸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중경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땐 이런 사선 구도의 느낌과 그래서 이 다소 정적인 분위기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
받쳐주는 사선구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율동감과 강한 운동감 이런 것들이 살짝 뒤에 보여줌으로써 다소 수평구도와 수직구도의 단순함을 이렇게 퍼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단순한 구도인데요. 우리가 정형적인 삼각형 구도인데 여기서 보면 저는 앞에 인물과 뒤에 인물이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각형에서. 그래서 동양화에서 흔히 보는 이제 산을 그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약간 원근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사선 구도를 줌으로써 수평 구도를 주지 않고 약간 사선 구도를 주면서 운동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화면에 음, 너무 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치마폭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약간 이 치마의 그 웨이브가 그 어떤 호성 구도로서 어떤 운동감이나 이 치마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림 안에서의 리듬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색은 이제 나름대로 화이트와 블랙에서 원근을 강조하고 화면의 중심을 이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선정할 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복잡한 그림보다는 단순 명료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그 자료가 잘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찾아서 한 페이지 정도 레포팅을 한 다음에 저랑 디스커션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